여러분, 혹시 금을 좋아하시나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황금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금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우리 인류가 얼마나 금을 좋아하면 황금 알을 낳는 암탉 또는 거위라는 이솝 우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벤트도 너무 좋아하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며 좋아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작게나마 보답해드리고자 감사의 마음으로 구독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려 1000명에 달하는 분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영상 말미에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금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황금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예전에 유럽과 아랍권에서는 유행했던 학문으로 연금술을 통해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연금술은 고대 이집트에서 황금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이론들을 만나게 되어 정교화된 것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원으로 이집트에서 융성하였는데 네스토리우스파에 의해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가서 연구되었습니다. 여러분, 연금술이 화학의 직접적 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금술 연구를 통해 현대 화학에서 쓰이는 증류와 정제 기술들이나 실험 도구의 발명으로 화학 연구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연금술을 이용해 루비나 사파이어 등의 보석을 인공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19세기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여러가지 방법이 세계적으로 실제 응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근대 화학이 성립되고 돌턴의 원자론에서는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입자물리학이 발달하고 핵분열, 핵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자 역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물질에 대한 탐구가 축적된 결과 실제로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연금술의 목표 중 하나가 달성된 셈이죠. 중이온 가속기로 무거운 원소의 중이온을 떼어내 다른 원자와 충돌시키면 여러가지 물질들이 생성되는데 이 중에 금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금술의 주요 매개인 납을 재료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성공 확률이 낮은 데다가 매우 극소량만 생성되어 경제성이란 없지만 일단 금이 아닌 것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성공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입자가속기 안에서 수은을 베릴륨과 충돌시키면 수은 원자핵의 양성자 하나가 날아가면서 금으로 바뀌게 되는 원리인데요. 다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고출력 고용량의 입자가속기가 필요하고 그걸 돌릴 엄청난 양의 전력도 필요합니다. 대량 생산도 불가능하므로 금 1g을 얻으려면 5000년 이상 입자가속기를 가동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둘러싼 납에서 일부 금이 발견된 경우도 있는데요. 기술은 있긴 하지만 금을 연성할 돈으로 차라리 금광을 파거나 그냥 금 자체를 사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 인류 앞에 등장한 금.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금을 발견하고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약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묻힌 유물을 통해 생활 반응을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금으로 장신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은 물은 성질 때문에 무기나 도구로는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장신구나 왕관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또한 금을 화폐로도 사용하였는데 당시 금이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보다는 은화를 더 대중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얻기 힘든 금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금은 다른 광물과 달리 덩어리로 발견됩니다. 금은 단일 원자핵이기 때문이죠. 금은 강력한 핵 융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주로 나가볼까요? 우리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에만 지구 1억 개 분량의 금이 존재할 것이라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은 중성자별이 충돌하여 발생하거나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성되는데요. 중성자별 충돌 가설에 의하면 중성자별은 별의 일생에 있어 거의 말기에 해당하며 초신성 폭발 후 죽은 초신성의 중심액이 중성자별을 형성하게 됩니다. 양성자보다 약간 더 무거운 중성자로만 구성된 중성자별은 현재까지 관측된 우주의 천체 중 블랙홀 다음으로 밀도가 큽니다. 거의 12km에서 13km의 반지름의 태양의 2배에 달하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티스푼 하나의 중성자별 물질의 질량이 수십억 톤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성자별 두 개가 근접한 거리를 두고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같이 쌍을 이룬 두 별이 충분히 가까워져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계산을 한 결과 두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감마선이 방출될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결국 두 별은 블랙홀을 형성하게 되지만 별을 이루고 있던 일부 물질들은 우주로 방출됩니다. 폭발을 통해 방출되는 물질들은 매우 밀도가 높고 섭씨 10억 정도로 매우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결정액은 철과 같은 원소를 형성한 뒤 자체적으로 중성자를 흡수해서 금이나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나 백금을 포함한 물질들은 점차 식으면서 우주 공간에 넓게 흩어져 성운을 만들고 이 성운들이 모여서 다시 별과 행성들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초신성은 아주 강력한 별이 응축하다가 늙어 점점 줄어들면서 한계점에 다다르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 안에 있었던 수소와 헬륨이 합쳐지면서 규소나 철 등등 금속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초신성 폭발만 가지고는 금을 만들 만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가 중성자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성자 별은 더욱 단단한 별들이 있는데 이 중성자 별이 충돌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중성자 별이 충돌할 때 중력파가 발생되는데 그 중력파 발생을 과학자들이 예측해냅니다. 과학자들은 그 계산을 통해 중성자 별이 충돌하면 거기서 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을 알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의 충돌로도 우주의 수많은 금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우주를 관측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금이 만들어진 시기. 그렇다면 금은 대체 우주의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요?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기 전에 금을 만드는데도 해당되는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원소들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난 직후 1초 만에 우주 공간에 가장 먼저 나타난 원소는 수소였습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으로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붙어 만들어진 가장 간단한 원소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그 후 수많은 과학자가 찾아 헤맸던 아르케, 곧 만물의 근원은 바로 이 수소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소를 탄생시킨 빅뱅의 우주 공간은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일부 수소 원자들은 핵융합을 시작해 3분 후에는 헬륨을 생성했고 우주는 이후 수소 92%와 헬륨 8%의 조성비를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습니다. 현재 우주의 조성비도 수소, 헬륨 외의 중금속은 1% 미만입니다. 대폭발 핵합성은 우주 창조 후 3분에서 20분 정도까지만 일어났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 및 중수소의 대부분을 형성합니다. 그 후 우주는 팽창과 더불어 온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바람에 대폭발 핵합성이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났으며 원자 번호 3번 리튬을 약간 만들었을 뿐 그 이후에 중원소는 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계에 있는 원자 번호 92번인 우라늄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별에 있습니다. 태양 같은 작은 별은 헬륨 이상의 중원소는 합성하지 못하지만 그보다 무거운 별들은 별 중심의 핵융합으로 계속 헬륨 이후의 중원소들을 합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원자 번호 26번인 철까지가 한계인데요. 철은 가장 안정된 원소로서 일반적인 항성의 핵융합으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산소나 탄소같이 대부분의 흔한 원소들은 별 내부에서 합성되어 초신성과 같은 별의 폭발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별의 죽음과 함께 우주에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대부분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 다음에 코발트 이후 금, 은, 우라늄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모두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가설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크기의 항성 내부에서 금이나 백금처럼 무거운 원소들이 산소나 탄소처럼 쉽게 생기기는 어려우므로 지구에 존재하는 금이나 백금의 기원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가 마침내 초신성 핵융합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태양보다 10배 이상 질량이 큰 별이 초신성 폭발로 생애를 마감할 때
그 엄청난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폭발 직후 단 1초 사이에 철보다 무거운 중금속들이 일시에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초신성 폭발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에 묻힌 유한한 금. 금은 화학 번호로는 79번입니다. 즉 79개의 양성자와 118개의 중성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단일 원자핵이죠. 그래서 금은 강한 핵융합을 해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가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금을 사거나 금광을 통해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금을 소비한다면 우리 지구상에서는 언젠가는 금이 고갈되어 구하지 못하는 날이 올까요?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 그리고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에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금이 존재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성운이 합쳐져서 행성이 되고 별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태양계 안에는 최소한 금과 같은 물질들이 비슷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금광이라고 한다면 땅 속에는 그 금맥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감히 예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금광은 이미 찾았고, 나머지 더 깊이 있는 금광은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류는 점점 과학이 발달합니다. 기술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찾지 못한 금광도 미래에는 찾아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유지되는 한 금이 고갈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지금도 재산으로, 나를 꾸미는 장신구로, 신분과 부를 드러내는 용도 등 다양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 어딘가에서 금을 대체할 신비롭고 아름다운 물질이 나타날까요? 과학 문명의 발달로 미래엔 어떤 신비로운 물질이 우리 인류를 흥분하게 할지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기다리셨던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설명란의 구글 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영상에 어떤 말이든 댓글을 달아주세요. 구글 폼과 댓글을 남기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5분과 베스트셀러인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1분, 칼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 1분, 총 7분을 선정하여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독 공개가 돼 있지 않으시면 이메일로 구독 인증 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시작은 해당 영상이 올라간 날짜를 시작으로 12월 29일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30일에 커뮤니티 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되신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위해 요청드린 개인정보는 규정에 따라 이벤트가 종료 시 한 달 이내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